매 순간 화를 내는 것은 1분 동안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랠프 왈도 에머슨.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심타로가 마음을 나눕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도 한데요. 또 연인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니까 겨울철 혼자 보내기 정말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 가겨울이죠. 겨울로 가는 단계에 있는 지금 이제 여러분의 짝사랑 운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뭔가 좋아하시는 사람, 이거는 짝사랑이라고 해서 꼭 남녀 간의 사랑만을 의미하진 않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와 여러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친구에 대한 애정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관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 운세 어떻게 될지, 그 관계가 진전이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4 개의 이 가차라고 하죠. 어떤 재미있는 캐릭터를 준비했어요. 1 번, 2 번, 3 번, 4번 이렇게 고르셔도 좋고요. 요렇게 카메라, 지갑, 가방, 그리고 계산기 혹은 핸드폰 같이 생긴 요거 안에서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1번 카메라, 2번 지갑, 3번 가방, 4번 계산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끄는 한 카드를 선택하실 시간 드릴게요. 5 초, 4 초, 3 초, 2 초, 1 초 모두 고르셨죠? 자, 그럼 1 번부터 리딩 시작해 볼게요. 네, 짝사랑 운세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카메라를 선택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의 지금 짝사랑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 건데요. 자, 먼저 일단은 이건 조언 카드고요. 여기 먼저 제일 먼저는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좀 볼 거고요.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짝사랑 중이신 걸 거 아니에요. 방해 요인이 무엇인지를 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 조언도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 상대방에게 어필해야 되는 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좀 행동 지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대방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거예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는 짜잔. 이거는 되게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카드가 저지머지 판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심판, 판단 혹은 어 다시 살아남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가 다시 이어졌을 수도 있어요. 정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오랫동안 알고는 지냈는데 여러분이 SNS 상에서 이렇게 서로를 관찰하고 있었던 관계라면 현실의 관계로 다가왔을 수 있고요. 어떤 전화 한 통이나 연락 한 통이나 주변의 어떤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어떤 연애 감정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돼서 이분이 지금 관계가 부활된 분으로 보여져요. 여러분이 다시 만나게 된 사람. 혹은 여러분이 예전에는 '괜찮아. 쟤는 친구지.' 이랬다가 '아 쟤 연인으로 괜찮은데.' 하고 재발견을 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좀 고런 어떤 희망적인 상태이네요. 이분 자체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속마음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적으로 다시 되살아난 관계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둘의 방해 요소, 이게 급 연애로 발전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는 뭐냐면 결단력이래요. 이 앞에서도 약간 그런 얘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아마 이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기존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방해 요소는 아주 정말 날카로운 판단력이거든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을 방해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심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분명 괜찮은 사람이고 여러 가지 요소상 우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걸 다가가지 못했다거나 시도를 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거나 이렇게 망설임,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망설임이 여러분의 방해 요소였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나 어떻게 생각해?" 이 말 한마디가 진짜 어려울 수 있죠. 더군다나 이게 잘 알아왔던 사이 예를 들어 친한 오빠의 동생 누구누구야 누구 이런 사이였다면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런 말을 건네기가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전체 관계가 틀어질까 봐 걱정돼서 차마 말을 못 건네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사실 첫 시작, 이게 시작이라는 에이스이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마디 건네기가 참 쉽지 않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라고 하니까 좀 더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 필요한 요소는 어 마음을 좀
좀 가볍게 건네보시는 거라고 봐야 돼요. 페이지 오브 컵은 마음이라는 컵 자체가 마음이라는 어떤 상징 키워드가 있잖아요. 컵은 이제 마음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좀 여러분이 자세히 자기 자신을 좀 잘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시고요. 여러분이 좀 작게나마 뭐 "나 너를 너무 오랫동안 좋아했어." 이렇게 고백하기 힘드시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는 정도의 가벼운 한마디를 전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좀 여러분 자신도 가꾸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도 좀 다듬으시고 한번 이렇게 툭 한번 건네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이지는 막 엄청 심각하게 뭔가를 하라는 의미를 가진 카드가 아니에요. 페이지는 가벼운 시작을 의미하고요. 시종이라는 카드는 좀 궁정에서는 위계가 좀 낮은 편이지만 그만큼 좀 너무 진지하거나 시리어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해 보는 방식, 툭 건네보는 방식을 추천하네요. 아마 여러분이 쉽사리 말을 못 꺼내는 상황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가볍게 접근해 봐라. 네 마음을 가볍게 전해 봐라. 라는 의미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볼 것은 그럼 어떻게 어필할 거냐. 뭐 가볍게 툭 말을 걸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나를 어떻게 뭐 좀 보여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겠죠. 글쎄요. 나의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아름다운 카드죠. 세븐 펜타클입니다. 그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굉장히 성실하고 원래 이 카드가 그 유니버셜 덱이라는 데서는요.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는 모양을 보여줘요. 그만큼 이것은 나의 어떤 수확의 계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전한다면 그 결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노력들을 좀 찬찬히 더해 봐라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쵸. 나의 어필 포인트, 나의 성실함, 그쵸. 꿋꿋함.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선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길이 가듯이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모내기를 심듯이 하나하나 심어서 물을 주고 그쵸. 이런 노력들처럼 벌레를 잡아주고 이런 노력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작은 노력들이 쌓인다면 여러분의 성실함을 어필한다면 충분히 여러분의 연애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딱 부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메시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의 짝사랑 성공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짝사랑에서 그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제 어필할 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는 두근두근 어떤 사람일까요? 어머, 되게 놀랍네요. 이 7 번과 8번 펜타클이 연속해서 나왔어요. 7번 펜타클에서 그 농부가 나온다면 8번 펜타클에서는 원래 유니버셜 덱에서 그 여러분이 흔히 아는 장인 있죠. 조각가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8번 펜타클이라는 건 결국 열심, "너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너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로 상대가 나를 바라보고 있대요. 나 정말 열공 모드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약간 긍정적인 매력을 가지신 분일 수도 있겠어요. 이게 남성형의 카드로 보여져서.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정말 무언가 진짜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홀딱 반할 수 있어요. '아 쟤 진짜 끈기 있고 성실하고 너무 괜찮은 애인 것 같아.' 혹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쟤 진짜 괜찮은 애인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잠깐 팬덤으로 말씀도 드렸지만 여러분의 뭐 아마 정말 짝사랑하는 그 뭐 가수나 뭐 배우나 뭐 이런 분일 수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 볼 때 여러분은 굉장히 열렬히 응원해 주는 사람, 열심히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잘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나에게 어필 포인트와 나의 어떤 실제 모습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도 성공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짝사랑 성공 가능성 아주 높아요. 그렇다면 조언은 뭘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에게 이런 관계에서 뭘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행동 지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타워는 좀 뒤집어서 생각하자. 다시 생각해 보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저지먼트랑 굉장히 맞닿아 있죠. 여러분이 기존에 뭐 꼭 그런 고정적인 관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고정관념을 좀 탈피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점을 좀 바꿔 보시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얘는 그 타로 카드라기보다는 메시지 카드라서 메시지 카드에서의 타워가 가진 의미가 명확히 나와 있죠. Unplug, relax for a spell.
네가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좀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다시 좀 릴렉스하게 생각해봐. 좀 편안하게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라는 말을 건네는 게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관계의 발전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스펠이라는 말이 나왔죠. 네가 말을 뱉을 때 좀 편안하게, 좀 풀어진 상태로, 좀 너무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은 상태로 이야기를 건네보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정말 아주 딱 떨어지는 행동 강령을 줬네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이 해야 할 것, 뭐 이런 것들과 일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카드도, 그쵸? 우리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시작과 결말이 어떻게 보면 하나 숨이 쌍관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지금 딱 그 숨이 쌍관의 상태입니다. 부활이라는 카드와 새롭게 보라, 다시 보라,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바라보라는 말은 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돼요. 너무 딱딱하게 관계를 정의하지 말고 연인에게 고백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지 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나만의 방식을 편안하게 이야기를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어,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여러분보다 연배가 높을 수도 있고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는데 세상을 살아보면 이렇게 막 모두가 드라마에서처럼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고백하지 않거든요. 사실 뭐 여러분이 말하는 "라면 먹고 갈래?" 뭐 이런 말을 정말 툭 던지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여러분이 부담감에서 탈피해서 쪼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좀 언플러그한 마음, 릴렉스한 마음으로 접근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건네보신다면 여러분의 그 성실성과 여러분의 근면 성실하고 굉장히 괜찮은 애를 본 그 사람에게 충분히 뭐 짝사랑에서 벗어나서 상호 간의 연애로 발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로 꼭 멋진 장면 찍어서 남겨주세요. 여러분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짝사랑 운세는 대략적으로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죠. 여러분의 짝사랑 운세. 예쁜 지갑을 고르신 분이네요. 네, 굉장히 귀여운 동전 지갑이죠. 헬로키티가 등장하는. 2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짝사랑 운세도 볼 텐데요.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어떤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꼭 필요한 어떤 조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요. 어, 또 들여다봐야 할 게 있죠. 상대방에 어떻게 내가 어필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는 진짜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행동 강령을 할 수 있는 충고,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눠보겠습니다. 카드들을 이렇게 따박따박 붙여볼까요? 네, 보시기 쉽게. 자, 먼저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상대가 생각하는 나는, 상대의 감정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 엄청 힘들어하네요. 뭔가 이 사람은 되게 지쳐 있고요. 뭔가 되게 그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싫다 좋다라기보다는 '아 내가 버겁지만 해야 한다.'라는 느낌으로 봐요. 이 사람은 뭐 수많은 연애 경험이나 혹은 수많은 어떤 일들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경험들에 의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감정적으로는 지금 힘겨워하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연애를 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거나 지금 당장은 이 연애보다 이 사랑의 감정보다 해야 할 무언가가 많다거나 이런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좀 많아서 마음에 여력이 없다. 혹은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짝사랑을 짐작한 지 오래됐는데 이 감정이 좀 버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사실 연애라기보다 되게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좀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가 나에 대해 가진 감정 자체가 버겁다라는 건 꼭 여러분이 좋고 나쁘고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여건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아유, 그렇죠. 요즘 사실 뭐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뭐 정말 내가 당장 아르바이트 해야 되거나 학비를 뭐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좀 나이가 연배가 있는 분이라면 무언가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가진 요즘에 한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인 무게감 때문에 억눌려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짝사랑하는 마음조차 받아주지 못할 만큼 무거운 건 뭔지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좀 안쓰럽고 막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뭐 가볍게 생각해도 될 텐데 그쵸?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방해 요소가 뭔지 봐야겠죠? 왠지 방해 요소 비슷하지 않을까? 네. 아 네. 9번 검이에요. 이게 나무의 9 번도 되게 좀 막 되게 힘겹고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인데 검의 이건 10번 카드지만 이 나무의 9 번도 좀 버거운 카드로 나오거든요. 9번 검은 그 무거움을 넘어서 그걸로 인해서 잠도 못 이루는 그런 상황을 말하거든요. 아마 이 사람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민이 있는 사람 같아요. 혹은 아마 지금 내가 아무리 나를 짝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오랫동안 연애를 해서 실패를 했다거나 혹은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머리 아프고 마음 아파하는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정말 많이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네요. 현실적인 무게 그리고 그걸 짓누르는 마음의 무게까지 같이 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무게에 가까운데 얘는 심리적인 무게에 엄청 가깝거든요. 근데 이게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는 마음의 나의 외부적인 요인이 나의 마음까지 좀 지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칼을 9 개나 꽂아 놓고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못 자죠. 사실 당연히 잠 못 들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겠죠. 이 사람의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되게 안타까워요. 이분은 이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를 의미하기도 하고 좌절감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받아줄 수 없는 마음도 너무너무 슬플 것 같긴 해요. 나는 사실은 이 처음에 카드를 봤을 때 '여러분을 부담스러워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방해 요인을 보니까 뭔가 이 사람에게는 되게 환경적으로나 뭔가 버거워할 만한 요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은 뭐 이건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인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상대는 이미 한 번 결혼할 때 이혼한 사람이어서 현실적인 벽을 느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서 도저히 내가 이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는 환경적인 문제와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에게 방해 요인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뭐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그런 거 그냥 조건일 뿐인데 뭐 좋아하는 마음에 그렇게까지 조건을 주렁주렁 달아서 이렇게 막 밀어내야 하나라는 안타까움도 듭니다. 제 입장에서. 여러분이 짝사랑을 하고 있다라까. 짝사랑을 하고 있어서 이걸 볼 테니까. 에휴 뭐 상대의 마음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 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친구를 좀 좋아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지금 짝사랑 때문에 여러분도 엄청 아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그쵸? 조언을 한번 봅시다. 도움의 말을 들어봅시다, 우리. 아 뭔가 제가 아까 왜 치우친 조건 혹은 치우친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조언이 되게 희한하게 템퍼런스로 나왔어요. 템퍼런스는 균형을 의미하고요. 절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거라면 여러분이 쪼끔 그 균형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쵸? 막 너무 표현을 해서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다. 받아줄 수 없는데 너무 내가 많이 표현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거다. 라면 여러분 쪼끔 한 걸음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보여지고요. 혹은 서로 간의 균형이 너무 맞지 않아서 서로 환경적인 차이, 서로 어떤 생각의 차이 이런 게 있다면 서로 좀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옛날에 이 장면이 어떤 걸 묘사하는지 알려드리면 예전에는 포도주에다가 반드시 물을 타서 먹었다고 해요. 너무 취하지도 않게. 그리고 물이 썩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섞었다고 하는데 감정이 너무 응축돼서 고여버리면 썩을 수밖에 없고 또 너무 사랑에 취하다 보면 내가 일상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아마 여러분의 삶과 사랑에 대한 균형이 필요한 상태 혹은 상대와 나와의 마음의 균형이 필요한 상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가 제가 말씀드리는 균형이 무엇인지를 한번 해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카드들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요.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을 때 제가 가끔은 한 분 한 분 꼭 목소리를 듣고 혹은 채팅을 보면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입니다. 네. 언젠가 라이브에서 여러분을 꼭 만나 뵙고 싶네요. 여러분이 이 균형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프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위로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내가 그렇다면 이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균형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좀 더 정확히 내가 어떻게 어필하면 이 짝사랑에 성공할 수 있을지 어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아, 정말 아름다운 카드가 나왔네요. 가족이라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텐 오브 그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카드예요. 서로 사랑의 완성.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어떤 가족을 이루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의 가족이 되면 어차피 이런 균형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진다. 나와 그 사람이 한 사람,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애인이 된다거나 혹은 뭐 예를 들어 결혼을 하실 수도 있죠. 한다면 결국 누가 낮고, 누가 어리고, 누가 나이가 많고, 혹은 누가 조건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라지잖아요. 음. 그래서 어필해야 될 것은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어필을 하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좀 내가 이루고 싶은 거는 너와 그냥 단순한 지금 좋아하고 말고가 아니라 너랑 하나의 가족을 이룰, 행복한 연인이 되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좀 어필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관계의 균형일 수도 있죠. 결국은 같아지는, 서로가 동등해지는 순간은 뭐 사실 가족, 연인이 되고 나면 뭐 서로 동등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동등한 관계, 서로가 균형을 이룬 관계, 모두 마음에 어떤 평화를 얻은 꽉 채워진 마음이죠.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 그런 걸 잘 어필해라. 네가 원하는 것이 진짜 뭔지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얘기해 줘라. 단순히 내가 너를 연인으로만 사귀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순수히 그냥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런 감정까지도 가지고 있어를 잘 어필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혹시나 짝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책임감 있고 생각의 깊이가 깊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이런 어떤 부담감이나 뭐 스트레스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걱정이 많고요. 책임감이 좀 커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에게는 그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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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너를 책임지고 싶고 너와 이런 사이가 되고 싶고 이런 식의 접근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좀 가족, 패밀리라는 의미를 담은 성공적인 어떤 연애의 완성, 이런 어떤 먼 미래, 저 미래가 보이죠? 아이디를 띄우는 어떤 좀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좀 줄 필요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망설이심이 크시잖아요. 좀 생각이 많으신 분이라 좀 더 이상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카드예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전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카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의미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관계에 대한 얘기였고요. 아, 음, 세븐 스워드, 다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칼이 7개예요. 7개의 칼이라는 거는 여러분을 좀 이런 좀 낭비가 심하다거나 혹은 너무 좀 어리다거나 혹은 너무 좀 나와는 다르다거나 이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 카드의 대조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상대는 좀 이런 타입이거든요. 많은 걸 책임지고 싶어하는. 근데 나는 좀 그런 것을 벗어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좀 분위기가 다른 두 분이시네요. 세븐 스워드 자체가 가진 키워드 자체가 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의 뭐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나의 좀 다른 모습도 좀 어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세븐 스워드 카드 자체가 가진 의미 때문에 그래요. 뭐, 그쵸. 사실, 여기에서 분위기에서 보면 여기는 막 명품들을 들고 가는 여인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뭐 이미지 리딩을 해도 그렇고 의미 리딩을 해도 그렇고 여러분과는 좀 결이 다른 사람이어가지고 상대가 좀 고민이 많았던 게 아닌가, 걱정이 많았던 게 아닌가, 사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도 사실
있고 뭐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겉모습이 되게 화려하고 막 명품이나 이런 좋은 옷들 입고 다니고 뭐 쇼핑은 기본 백화점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친구도 엄청 많은데요. 뭐 그런 친구들이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미리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그럴지 혹은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물음표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걱정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너무 좀 결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느낌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짝사랑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의 진솔한 진짜 모습, 나 그렇지 않아. 난 가족이 되면 정말 가족을 사랑할 거고 가족을 우선으로 할 거고 연인이 되면 나는 연인을 우선으로 할 거고 너의 마음을 많이 보살필 거고 이런 면을 많이 어필하실 필요가 진짜 있겠습니다. 다르네요. 서로 좀 다른 점이 커서 그러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도 알아보자고요. 그쵸?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Don't seek anyone's approval 이라는 카드네요. expectation 이라는 카드죠. 네. 상대방에게 좀 기대감을 갖게 해야 해요. 매번 여러분이 막 무언가를 다가가려 했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막 애정을 갈구하고 막 정말 좋아한다고 막 여러 번 고백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말해서 말의 무게가 사라지진 않았나?' 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쟤는 그냥 해 보는 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내가 외향이 화려하고 외향이 굉장히 예쁘죠. 네 어쨌든 화려하고 뭐 이런 사람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 말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왜 물론 화려하다고 진심이 없는 거 아닙니다. 다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전달하는 방식에서 쪼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게 좀 필요하대요. 너무 갈구하거나 막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기대감을 키우는 행동들,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쵸? 완전 다른 모습의 사람이잖아요. 그쵸? 여기 안에 속해 있는 그 여성분과 이 지금 세븐 스워드가 보여주는 여성분은 완전 다른 이미지거든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갖게 해야지. 기대감이라는 게 키워드로 행동 강령으로 나왔잖아요. 찾지 말래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뭔가 막 이런 제안 뭐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고백 이런 거를 찾지 말래요. 그 사람이 먼저 고백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그걸 갈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나도 너를 좋아해." 이런 걸 너무 갈구하기보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천천히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제가 아까 이거 왜 "급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포도주에 취하면 사랑에 너무 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온도를 조금만 내려 보시면 어떨까요? 조금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만 다가가시면 부담스러워서 도망갈 수 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쵸? 엄청 책임감 강하고 엄청 섬세한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접근의 포인트를 쪼끔 바꿔 보시는 것을 조언을 드립니다. 네. 좀 도망갈 길을 줘야 돼요. 왜 이런 거 "나 두려워. 나는 지금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뭐 내가 뭐 학생일 수도 있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혹은 무슨 시험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뭐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뭐 가정 내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당장 나한테 답을 줘." 해도 그 기대만큼 답이 돌아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유를 가지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균형을 좀 찾으시는 게 마음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 있어 있는 것 같다면 균형 있게 올라올 때까지 좀 시간을 두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연애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저도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꼭 답글 남겨 주세요. 2번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짝사랑 운세 살펴볼 텐데 멋진 보스턴백 여행 가방을 선택하신 분들이네요. 되게 예쁘죠, 헬로키티. 자, 여러분의 짝사랑은 좀 상대의 속마음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걸 좀 조심하면 좋을지 피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요. 여러분에게 조언 어떤 걸 해야 할지죠, 이거는. 어떤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여러분이 어필해야 되는 건 어떤 점인지, 여러분의 어떤 장점을 어필하면 좋을지, 그리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 정말 중요한 카드입니다. 이걸 여기에 배치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런 사연들을 쭉 보고 여러분을 바라보면 이 전체 해석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전체 해석이 좀 더 밀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에게 주는 최종적인 조언이고 이거는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방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상대방이 생각하는 감정, 상대방의 감정은요. 아직까지는 뭐 이게 약간 그리움, 추억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호감 정도가 있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6번은 감정이 아주 많이 진전된 단계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에 내가 없지 않아요. 내가 어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거나 어떤 괜찮은 사람으로는 기억될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막 뜨거운 연애 상대로 바라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감정? 그냥 호감? 이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막 추억을 방울방울 담아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6번 카드들이 가진 속성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6번 카드는 그 이 6번의 컵카드가 가진 약간의 그 긍정적인 면이라면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이 함께 해왔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것 같냐면 예를 들어 오랫동안 같은 동아리의 친구로만 여러 가지 추억들을 만들어 왔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누구 오빠네 동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내 옆에 언제나 있었고 여러 가지를 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냥 뭐 '그래 얘 괜찮은 애지.' 이 정도였지만 사실 연애 상대로 바라보지 않았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좀 나와 많은 것들을 함께 해 왔지만 고백은 못 해본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감정적인 깊이가 딱 60% 호감입니다. 네, 호감은 확실해요. 확실한데 이제 다만 이게 연애 감정으로 넘어갈지 말지는 이제 이후의 카드들을 봐야 알 것 같네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짝사랑을 방해하는 건 뭐였을까요? 어머나? 막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큰일 났네. 일단은 9번 카드는 포도 가수원에 어떤 귀부인이 앉아 있는 카드예요. 여러분에게 방해 요소가 금전적인 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의 어머니, 그의 누나, 뭐 그의 누구, 어떤 여성 선배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나이가 좀 나보다 연상인 사람이 그 사람 주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여러분의 연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알 수 있어서 이럴 때 정말 아쉽죠. 이게 라이브였다면 바로 내가 물어봤을 텐데 혹시 그 주변에 어떤 연상녀가 얼쩡거리진 않나요? 하고 혹은 좀 돈 문제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방해 요인은 금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다른 측면에서는 좀 나보다 나이 많은 어떤 연상의 여인을 그 친구가 좋아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겠죠?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러면은 되게 그렇다. 그죠? 나는 애기, 여기서 보면 나는 애기잖아요, 완전. 근데 막 이런 성숙하고 뭐 부유하고 뭐 이런 괜찮은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아, 이길 수 있어요. 그쵸? 우리는 용기가 있잖아요. 어찌되었건 여러분에게는 금전적인 면이나 혹은 어떤 연상의 어떤 여성으로 인해 이 연애 진전이 좀 어려웠다. 연상의 누군가 때문에 이 연애가 좀 방해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조언에 어떤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좀 볼까요? 정말 이게 완전 정반대의 카드라.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에게 조언은 닿을 듯 말 듯한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하기가 너무 좀 곤란하긴 하네요. 좀 멀리 보세요. 이게 지금 당장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조바심을 내면 아마 손에 바로 안 잡혀서 엄청 지칠 거예요. 그죠? 진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좀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이런 관계가 어떻게 보면 쪼끔 더 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답니다. 완전히 거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경쟁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의 요 정도의 어떤 잡힐 듯 말 듯한 관계가 여러분한테 더 나을 수도 있대요. 완전한 거절이 아니잖아요. 그쵸? 거절이 아니라는 게 도움이 된다니, 이 슬픈 마음 어쩌면 좋을까요? 그럴 수 있죠. 우선은 멀리 내 손에 잡히진 않지만 저 멋진 모습을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카드 뽑은 친구는 꼭 그 친구가 우주대 스타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손에 진짜 잡기 어려운 뭐 그룹의 멤버나 이런 거였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 카드가 의미가 있는데, 괜찮은데, 그치? 원래 이제 뭐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정말 팬싸 가서 만날 일이 얼마나 확률이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런 거였다면 뭐 이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심경도 충분히 즐길 수 있잖아요. 팬심으로는. 그쵸? 근데 실제 만약 연애였다면 잡힐 듯 말 듯한 사람을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건 여러분이 어떤 측면에서는 그 감정조차도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닿을 수는 없어도 좋아할 수 있어서 좋다, 뭐 이런 마음이라면 정말 다행인데, 너무너무 이루어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라면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그쵸? 너무 힘들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닿을 수 없어도 그냥 한번 닿으려고 손은 뻗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음, 아, 에이드 오브 컵스. 이거는 상대방한테 완전히 좀,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뭔가 허무함에 돌아서는 카드예요. 여기서는 연인의 사진을 태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어필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상대에게, 여러분에게 약간 현실적으로 뭐 정말 저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상대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필해야 되는 건 이제 잊어야 한다. 너 이제 과거에 어떤 연인이 있거나, 혹은 너무 좋아하는 이 친구가 좋아하는 누나가 있거나, 혹은 좋아했던 오빠가 있거나, 뭐 이렇게 여러분이 남녀인가에 따라 좀 다르겠죠. 잊어야 할 때임을 뭔가 어필해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추억을 정리하세요. 뭐 사랑했던 사람과의 안타까움,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을, 혹은 헤어졌다면 헤어진 대로 그 사람을 좀 잊어야 한다라는 게 어필 포인트라거든요. 놀랍죠? 네. 그래서 닿을 수 없었나 보다. 그치? 그쵸? 얼마나 손에 안 잡히겠어요. 아직까지 옛 연인이나, 혹은 좋아하는, 나를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뭐 괴로워하는 이 사람도 짝사랑 중일 수도 있죠. 뭐 그렇다면 아니야, 그 사람이랑은 너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게, 뭐 약간 여기서도 그런 의미가 나왔잖아요. 정리해야 될 것 같아라는 그런 걸 어필해 보래요. 또 관계를 재정립해야 돼라고 얘기해 보래요. 너 이젠 그만하고 싶잖아. 그거 너 너무 괴로웠던 이제 그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 떠나야 돼라는 말을 해주래요. 그게 어필 포인트래요. 뭐 예를 들어 그거죠. 뭐 상대가 나이 많은 오빠라면, 오빠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사랑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고, 이제 그거는 추억으로 남기고 새로운 이제 관계를 맺고 해야지. 언제까지 거기 젖어 있을 거야. 언제까지 그 아픔에 빠져 있을 거야. 뭐 이런 말을 해야 하나 봐요, 여러분. 그죠? 참, 제일 이기기 어려운 게 현실에 없는 과거의 사람이 가장 다 싸우기 힘들다는데, 어쩌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하고 짝사랑에 빠져 있는 거일 수도 있네요. 과거의 인연에 아직도 연연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관계에 대해 딱 단정을 내려버리고 그거를 뒤집지 않는 뭐 정말 단호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네요. 뭐 어쨌든 이 카드의 흐름으로 보면 이 사람에게는 그 전에 연인이 있다거나, 혹은 현재도 아직까지도 마음을 접지 못한 누군가가 있어서 그게 나한테 이렇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손에 안 잡히는 느낌을 주는 거고, 조언이나 내가 해야 될 어떤 어필 방법 자체가 과거의 정리라는 말로 나와버려서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사연을 좀 더 들어보면 재밌으려면, 그죠? 좀 더 명쾌하게 얘기해 주려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꼭 우리 언젠가 라이브에서 만나요. 음. 자,
정말 엄청 중요한 카드예요. 이 앞에 말이 어떤 것인지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상대방이 짝사랑의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봅시다, 우리. 아, 정말 나이트 오브 컵스구나. 나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건네보는 사람, 뭔가 다가오는 사람으로 느끼네요. 다행이다. 그죠? 이거는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도 사실 6번 카드로 해서 그리움과 추억과 뭔가 호감과 이런 이미지가 나타났었는데, 나를 생각할 때 그런 호감의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 카드는 충분히 여러분이 어필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만 너무 집착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그죠? 좀 놓아주는 지혜도 필요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정리의 과거를 정리하는 어떤 이런 수순도 있다고 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미는 손, 정말 잡고 싶은 손을 딱 내밀죠. 컵의 기사는 원래 이렇게 갑옷을 입은 기사가 말을 타고 이렇게 조용히 컵을 들고 가는 카드로 그려지기도 해요. 유니버셜 덱에서는. 조심스러운 다가감, 그래도 어쨌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사람. 이 컵의 기사 이미지는 뛰어가지 않아요. 컵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저기 말이 천천히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같이 이렇게 해볼래? 이 정도의 제안을 하는 느낌이 있죠. 나는 이렇게 좀 신중히 다가와주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래도 60%라는 가능성을 좀 여지를 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면 나쁘지 않은데, 그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너무 슬펐는데, 여러분이 막 너무 잡힐지 안 잡히는 사람을 보고 너무 희망을 품고 있나 걱정을 했는데, 첫 카드와 끝 카드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겠는데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전진의 카드예요. 내가 다가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카드들에서는 무거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짝사랑 상대도 있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호감을 일단은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험난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봅시다. 우리 행동 강령을 좀 살펴봅시다. 자, 캐슬. 진짠가 보네. 불타는, 태워버리는, 타고난, 이런 흔적이 엄청 많이 나타나네요. 힐링, 전쟁이 아니라 힐링을 선사해야 한대요. 이 사람에게 사랑은 어떻게 보면 전쟁 같았던 것 같아요. 이 내 짝사랑 상대는 사랑을 하면서 온 마음을 다 데웠나 봐요. 그래서 온 마음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성이 불타버렸죠. 그래서 폐허만 남은 사람이래요. 그래도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사랑을 해보지 않은 것보다는 그래도 연애를 해본 사람, 누군가를 좋아해본 사람이 다시 사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폐허 속에서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누군가 견고하게 성을 지어놓고 그 성이 절대 무너질 수 없다면 사실 내가 다시 무언가를 해보기도 참 어려울 텐데, 다행히 이미 사랑에 정말 데이고 되어서 그 사람은 과거의 어떤 사랑은 완전히 이제 폐허가 돼버린 사람일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전쟁 같은 것보다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주는 사람, 나를 위안해주는 사람, 너무 뜨거워서 대할 것 같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좀 관계를 새롭게 써가야 하실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우리가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막 불타올라요. 불타오를 수 있죠. 근데 그런 건 정말 전쟁 같은 사람이고요. 온화하게 온돌이 달궈지는 것처럼 서서히 온도를 올려가는 관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에겐 좀 그런 서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쟁 같은 사랑 말고 그 사람에게 힐링을 주세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치유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여러 가지 상황상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러분이라면 제 얘기에서 충분히 조언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잿더미가 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충분히 위안해 주시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애의 온도가 서서히 뜨겁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 응원할게요. 자, 지금까지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짝사랑 운세였습니다.
이제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짝사랑 운세를 볼 텐데 정말 뾱뾱뾱뾱 누르고 싶네요. 사랑의 더하기를 누르고 싶은 계산기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왠지 되게 귀여워서 선택하신 분들 많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의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마음을 알면 득점 백승. 네. 그다음 여러분에게 어떤 방해 요소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꼭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어필 포인트는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속마음을 좀 들여다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카드죠.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구도를 보고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조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충고의 말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카드 보겠습니다. 상대가 누구 나에게 품은 마음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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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내가 짝사랑하는 상대인데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은 걸로 나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데 상처를 주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머뭇거리게 됐어요. 사실은 되게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네요. 이분 여러분이 꼭 아니더라도 이런 사랑에 대한 상처가 되게 많은 상태에 좀 칼날이 예리하게 박혀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네요. 이게 더구나 짝사랑을 물어봤는데 이런 사랑으로 인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혹은 뭔가 내가 너무 밀어붙였을 수도 있죠. 내가 좋아한다고, 뭐 짝사랑한다고 엄청 몰아붙였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의 마음에는 지금 아픈 검이 3개나 박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픈 상태라고 보여져요. 3번, 검카드. 검카드가 가진 그 날카로운 속성이 이 카드가 정말 극대화되는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심장에 정말 쿵쿵쿵 여러 번 아픈 상처가 박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무엇으로든 좀 빼서 치유가 돼야 될 텐데 깊게 박힌 검을 스스로 빼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네요. 상대의 마음이 왜 이럴까요? 상대방의 마음에 왜 이렇게 상처가 많죠? 되게 안타깝네요. 네. 아무튼 상처가 되게 커지고 깊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해 요소가 뭘까요? 이런 상황이 된 방해 요소가 분명 있겠죠. 무언가에 매달린 힘듦이래요. 이분은요, 좀 어떤 힘든 상황 때문에, 이거는 사실 물리적인 힘든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방해 요소는 매달림이래요. 삶에 매달림, 혹은 무언가 힘겹게 매달려야 하는, 희생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를 많이 희생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마음에 여러 개의 어떤 검이 박혀 있는, 상황적인 거, 관계적인 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전적인 것, 이런 것들에 여러 개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 확확 박혀 있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들이기엔 아직까지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네요. 이게 우리의 방해 요소래요. 이 사람의 어려움, 견뎌내야 하는 힘든 상황들, 혹은 이 사람의 어떤 가져가야 되는, 희생해야 되는 부분. 뭐 예를 들면 지금은 공부를 위해서, 혹은 취업을 위해서, 혹은 무언가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단계일 수 있어요. 누군가가 아파서, 혹은 내가 가족을 돌봐야 해서,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사람한테 연애를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조언은 어떤 걸까요? 너무 힘들겠네. 네, 조언은요. 망설임 없이 나아감이라는 카드예요. 나이트 오브 스워드는 그 검을 빼들고 나아감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빼어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묻고 있는 그 검카드인 것 같아요. 대조적인 검카드죠. 박혀있는 건가 뽑아서 빼든 검이에요. 그리고 달리는 말에 타 있고요. 어떤 주저함 없는 것이 필요한가 봐요. 아마 여러분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괴롭혔던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이 사람의 그거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 너무 힘들지? 너 너무 버거워하는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할게. 너의 곁에 있을게 라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떤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알아도 차마 내 상황 때문에 눈치 못 챈 척, 모르는 척 할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먼저 확 다가가 준다면 사실 너무 고마울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그게 저라도. 뭐 젊은 시절 우리가 연애를 꿈꾸거나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 뭐 예를 들어 결혼하거나 애인을 삼거나 뭐 어떤 연인이 되거나 이런 관계일 때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의 용기가 정말 필요하긴 해요. 사실 언제나 평등할 수 없고 언제나 누군가 같이 좋아하기는 사실 정말 힘든데 누군가 용기 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로 인해서 다가가지 못하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과감하게 다가가는 용기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자신의 상황 때문에 망설이는 이 친구에게 여러분이 좀 강력한 어필이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다가감이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아이, 뭐,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로 다가가 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지? 너 괜찮아? 내가 위로해 줄게.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어필할까요? 이거 뭐 다가가는 걸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제대로 어필할지에 대한 어필 포인트를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와, 진짜 너무 재밌네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입니다. 네. 동전이에요. 이렇게 이 여러분 이 카드가요. 원래는 이렇게 손 위에 동전이 올라가 있는 카드예요. 지금도 손에 돈을 펼쳐서 쥐고 있죠. 아마 이 사람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연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금전적으로는 우리가 더 여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 내가 좀 책임을 져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데이트 비용을 보통 요즘은 뭐 반반 낸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좀 어려운 친구에게 뭐 사줄 수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런 조금 어필, 여러분이 나 이제 나는 사회생활 시작해서 난 돈을 좀 버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의 부담을 좀 덜어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 보면. 혹은 어떤 금전적인 가능성, 나는 너의 성장과 너의 앞으로의 발전을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어떤 시드머니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줄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큰 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시드머니라는 걸 마련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연애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시드머니가 필요할 수 있죠. 연애에서도. 이걸 또 꼭 돈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뭐 사실 아주 냉정하게 카드가 의미하는 진짜 원초적인 의미는 금전적인 어떤 시작에 도움을 주라. 금전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라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제가 이걸 만약에 사랑의 시드머니가 필요하다. 큰 사랑으로 가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순간이네요.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 너무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라 좀 도움이 필요하긴 해요. 여러분의 건네는 따뜻한 말, 뭐 예를 들어 아무것도 신경 못 쓰고 있는데 좀 여러분이 도와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여러분의 도움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우리가 돈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돈이 돈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건지 아시죠? 예를 들어 너무너무 차비가 없어. 학교를 못 다닐 만큼 차비가 없어. 뭐,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럴 때 누군가 만약 밥 한 끼를 사주면 그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게 단돈 10,000원이 아니라 그거는 몇백만 원보다 귀한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걸 에이스기 때문에 다른 펜타클이 아니라 그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아주 큰 돈이어서가 아니라 처음이어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처음이어서라는 개념이에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한테 여기에 막 이 친구를 위해서 뭐 100만 원을 써라, 1000만 원을 써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따뜻하게 건네는 도움의 손길일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돈이어도 그 친구가 아주 고마워할 수 있는 돈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친구네 집에 아프신 분이 계세요. 당장 입원비가 부족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미는 도움의 손길?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최근에 좋아하는 제가 꼭 데뷔했으면 하는 그 어떤 경쟁 프로그램에 떨어진 친구들이 있는데, 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막 모금도 하고 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그 친구들이 고마울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와, 비록 내가 응원했지만 그 친구가 정식 데뷔를 하지 못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금을 한다고? 저는 이런 거에 되게 놀라워했거든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힘든 상황인데 과감하게 내가 도와줄게. 와, 뭐 어떤 뭐 파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를 도와줄게라고 하는 팬이라면 진짜 나는 너무너무 그 스타일에서 고마울 것 같아요. 꼭 이거 연애로만 해석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팬심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이런 누군가를 좋아해서 순수하게 지지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되게 높이 삽니다.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엄청 돈이 많은 사람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동전이 아니라 그 가난한 이가 내는 한입 동전이 더 소중하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한 푼 한 푼 모여서. 작지만 마음을 모아서 건네는 무언가는 되게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인 오브 완즈다. 음, 그 상대는요,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어, 좀, 이건 좀 너무 속상하다. 지쳐있는 나거든요. 이거 원래 완전 지금 너무 자극적인 그림으로 보여져서 그런데 이걸 좀 더 순화된 그림으로 보여주면요. 어떤 남자가 막 이제 전쟁에서 그 나무들이 막 이렇게 서 있는데 전쟁에서 돌아와서 쉬고 있는 모습을 그려서 보여줘요. 그래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는 함께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지고 돌아와서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 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상대는 나조차도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든 사람. 저 사람도 나처럼 똑같이 지치고 힘든 사람으로 바라보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보는 나도 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삶에 지쳐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니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치지 말기로 해요. 여러분의 그 자기가 이렇게 마음 열지 못하고 본인이 힘들어서 본인도 밀어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쳐가는 게 보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도. 아마 여러 번 거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 번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치지 말기로 합시다. 지치면 뭐 사실 이 짝사랑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이 상대방이 바라보는 건 여러 번의 거절에 지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냥 뺨을 만지고 있는데 설마 뺨 맞은 건 아니겠지? 뭐 이런 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냥 사랑에 지치고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구나라는 느낌으로 보여져요. 혹시 이분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짝사랑 상대한테. 혹은 여러분이 이 사람의 어떤 상황 때문에 같이 어떤 지쳐 보이는 모습일 수 있어요. 음. 그럼에도 이렇게 용기를 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정말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정말 재채기처럼 감출 수가 없나 봐요. 이렇게 거절당하고 혹은 지쳤으면서도 다가가고 싶다라는 것이 조언에 나왔다니 참 대단합니다. 그죠, 우리? 네,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그죠? 자, 봅시다. 우리 마지막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정말 소름이 돋네요. 이 카드의 상징 언어는 가든이에요. 조언의 카드는. Something lovely will grow from this. 언제나 칼을 칼 보이시죠? 여기도 칼 있어요. 칼을 뒤에 꽂아두고 이제 작은 소망을 키워가기 시작하는 게 보이시나요? 이제 전쟁을 멈추고 혹은 전쟁에서 돌아가신 여러분이지만 전쟁은 멈춰졌고 전쟁을 멈추고 검을 내려놓고 더 이상 다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무언가를 이곳에서 키워가야 한다. 이곳에서 키워가자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조언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그만 이런 전쟁 같은 나의 상황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이제 회복해야지. 이제 뭔가 키워가야지. 이제는 너도 너의 사랑을 키워가야지. 다가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놀랍고 검이 뽑혀 있죠. 여기서는 이제 땅에 꽂았어요. 내 심장이 아니에요. 이제 검을 버리고 소중한 꽃을 키워가는 이 마음이 보이시나요? 이제 너만의 어떤 아름다운 정원을 가꿔야지. 이런 황무지 같은 삶 혹은 매달려 있는 편안하게
여기는 정말 대조적인 상황이 보이시죠? 어떤 사람이 매달려 있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앉아서 꽃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조언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그 연애 운이 어쩌면 '반전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은 되게 어렵긴 해요. 어렵죠. 짝사랑을 어렵게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분이 카드도 보게 되신 걸 거예요. 그쵸? 짝사랑이 어떻게 안 아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상대가 또 힘들어하고 있다면 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고 무언가를 어떤 도움을 손길을 내밀라고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도 내가 지친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죠? 여러분이 이런 평화를 얻을 때까지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언제나 현실의 벽이라는 건 존재하거든요. 그 벽을 뛰어넘는 용기가 있느냐, 그걸 벗어날 용기가 있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의 타인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 시작이에요. 그 마음의 시작이에요. 다소 사랑에 상처받고 또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이지만 또 스스로 거절해야 하고 무언가 힘든 상황이 있어서 거절해야 하는 사람이지만 둘이 이제는 아름다운 갖은 정원을 갖고 가는 아름다운 사랑을 갖고 가는 관계로 진전하실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음번에 또다시 이 카드를 한 번 더 저희가 리딩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사랑의 결실을 이루는 카드를 꼭 뽑으시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다가갈 수 있다면 그 날이 많이 멀진 않을 거예요. 그쵸? 너무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말기로 해요.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연애가 따뜻한 결말로 도달하기를 바라는 심타로였습니다. 4번 카드 분들을 위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 심타로가 여러분의 짝사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짝사랑 너무 힘들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 설렘 가득한 감정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그게 뭐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사실보다는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어서 굉장히 저는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올겨울 따뜻한 연인과 행복한 기억들 많이 이루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보신 이 카드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꼭 저랑 라이브로 만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